거죠. 저희 학원이 어떻게 시기를 운영하고 어떻게 레벨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형식이라면 이제 프로그램을 드릴 건데 일단 순서대로 최상연합반, 자유반, 무반반 이런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연합반은 내신 4%를 목표로 하는 반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중학교 정규 내신 정교권 예비고인 학생과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일단 과장 학생. 정교권 학생이면 안정감 있게 성장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걔네들은 이미 조금 클래스 받는 걸 익숙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중순은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수상심화로 본교재하고 워크북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심화 교재로는 고쟁이라는 걸 써요. 제가 선호하는 교재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형서로 공부를 했을 때 가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쟁이가 유형을 되게 세분화시켜놓지 않아요. 그냥 추억하고 펼쳐놓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본인이 유형이 그냥 툭 하고 떨어진 문제에서 내가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지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요소의 책이어서 시험 보는 상황이면 사실 그렇잖아요. 쭉 같은 유형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딱 보고 바로 떠올라서 문제를 풀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교재 구성부터 그런 교재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고쟁이 라인의 교재들이 상당히 여러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볼륨은 적고 통합 문제를 많이 담아오는 여러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 중에 1등급이 그렇고 절대능력이라는 교재도 그렇고 블랙라벨도 그렇고 조금 학생부 내리면 이렇게 하는 역할에서 그런 교재도 있고 조금 더 상위로 올리면 TOT라는 교재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신에서 동떨어져 있는 완전 심화서 오사비 프로젝트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가장 범용 문제가 볼륨이 좋아요. 얘가 문항수가 제일 많고 그리고 모의고사 반영 비율도 좀 높아요. 그래서 고쟁이라는 걸 기반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심화서들을 안 다뤘을 때 최상위권 아이들은 약간 불안감 느끼잖아요. 자기가 처음 보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교재가 나가는데 교재 디자인은 제가 하는 거라서 촌스럽게 드렸어요. 그래서 너 보면 이거 할 거고 아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여기 할 거야.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그리고 기말이 시작된 즈음에 요걸 할 건데 여기까지가 본교재하고 워크북이 같이 진행돼요. 이게 1월 동안 이만큼 나가는 거예요. 이 각각의 부교재들이 한 300제씩 해요. 이게 한 800제들고요. 이게 각각 300제씩 되거든요. 근데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 여기 단어는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되는 단어는 문항수는 좀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다항식 단어에서 메인 주제는 사실 몇 개 없거든요. 복수,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뭐 이런 업무 수학 정리죠. 몇 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제외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심화도 그냥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여기는 볼륨감이 좀 적고 아이들이 제일 선행하면서 제일 안 다루는 단어는 소수 파트는 볼륨감이 좀 많아요. 그리고 기출 유형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 강정식 볼륨감이 많아서 딱 300자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칼같이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륨은 사실 다르다. 근데 이렇게 합쳐지면 한 900제 정도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1월이 끝나거든요. 2월 중순까지 끝나요. 그럼 이제 2월 말까지가 한 텀인데 2월 중순에 끝내는 이유가 2월 중순에 이제 수학, 기술, 단원별 복습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휘발성 없고 아이들이 이후 수학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함수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 단원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교재 디자인을 그래서 이제 안 해요. 그 디자인이 이상하게 나온 교재면 원장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고양이가 너무 키우고 싶을 때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말 교재로 요거가 2월에 이제 다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볼륨감으로 이게 한 1200제, 이거 800제, 한 2000제 정도 풀리는데 제가 서초 강한 지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둔감이 자라고 하기 싫어하고 그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따끔하게 야단치고 그런 애들이 보통 2, 3 라인에 머물러가고 계속 얘기해줘요. 니네 선배 중에 너만큼 수학했던 애가 있는데 걔가 자리 잡히는데 1년 걸렸어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상위권 아이들 중에 그걸 이미 몸으로 장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걸 몸으로 장착한 아이들이 있냐면 수학 문제 많이 풀어야 돼. 맞아. 왜? 시험은 속도감이니까. 속도감과 안정감이니까 내가 그냥 어떤 문제 구간에서 고민 없이 문제 풀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구간에서 내 고민이 빛이 나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런 교재를 딱 주잖아요. 그럼 두 말 없이 군말 없이 쭉 풀어요. 보통 그런 애들이 학교 시험마다 안정감 있게 그냥 1등을 받아가요. 근데 보면 불안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도. 애들도 지들이 불안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이런 그 자기가 아는 문제를 푸는데 아 근데 왜 풀어?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그래서 요 반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보통 그 겨울학기 때 저하고 이제 같이 들어간 선생님이 있거든요. 탑반을 선생님. 그는 이런 걸 용납을 못하는 선생님. 뭐? 너 나보다 잘해서? 너 풀지 마. 뭐 이런 느낌이죠. 시험 한번 볼 테니까 100점 맞아? 그럼 내가 이거 숙제 조금 용납해줄게. 100점 맞을 시험지를 안 주죠. 그런 기준으로 이제 판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반을 이렇게 나누고 이 반을 수업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개념 강의를 전체를 끌고 가잖아요. 그럼 다 아는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 라인 중에 실수할 요소가 있는데 포인트 잡고 그리고 심화된 문제가 나오는 구간에서 포인트 잡아서 그 각각에 대해서만 판서 수업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니까 오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틀려. 왜냐하면 여기서 네가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서 그런 파트들을 찍어주고 그걸 기준으로 약간 실전적인 기술도 이때 개념하고 붙여서 같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유형을 다시 정돈하고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맞지 않은 수업 형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쌓아 올려가면서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왔다, 1, 2등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반을 오면 오히려 힘들어져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보시면 진짜 많이 하셔. 그죠? 저거 다, 우리가 진짜 다 하나? 저거 애들이 고1 애들이, 예비 고1 애들이 저거 다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레벨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만 하는 건 힘들지만 같이 하면 힘든 줄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애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쟤도 해? 그럼 나도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좀 끌고 가요. 그래서 이게 2000개를 다 푸는데 마지막에 한 50문제 이렇게 좀 안 푸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약간 죄책감을 느껴요. 다른 애들보다 한 2배 이상의 양을 그것도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냈는데도 약간 죄책감을 느끼고 아 맞아 이만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눈높이를 좀 기준으로 잡으려고 전교권의 눈높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진행되는 강의인데요. 그럼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만 보면 와 저것만 해도 시간 투자 엄청 많이 되니까 힘들겠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들에 대한 얘기인데 선배들은 저것만 안 했어요. 중간고사 방교전이랑 학교별 기출특강을 다 했어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심화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필요한 건 내가 그런 시험 상황에서 그걸 풀 수 있는 거냐,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느냐의 레인지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무한도전으로 실전 연습을 통해서 나의 특성하고 위치를 파악시키고 기출특강으로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난이도를 경험하는데요. 기출특강은 뒤쪽에 알반 대상으로도 되게 유의미한 프로그램이라서 알반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거고 중간고사 무한도전만 다시 말씀드릴 건데 지난번 설명에 오셨던 여름 설명에 오셨던 분들은 다 보셨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등록 체크 뭐 이런 거 한다라는 내용이고 시험을 치르고 근데 11월 학기 때는 뭘 했냐면 특강을 해줬어요. 실제로 이런 내용의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편리해지는 거고 그 해석은 논리적 구조는 이거였어. 이런 논리적 구조가 너가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를 받아들일 때 이 부분을 해석을 안 하고 문제를 푸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풀리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되게 단순한 문제가 돼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방학 동안에 진행되는 건 시험 후 1대1 피드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대1 피드백하면서 아이에게 팁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수업이 될 건데요. 이 수업은 이렇게 학교별 시험을 저희 학원 자체 모의고사를 진행해요. 학교별로 타겟팅된 시험지들을 치르게 되고요. 그 시험에 대해서 아이들 성적표를 이렇게 다 구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 맞춤 문제, 뭐 이건 몇 점, 그래서 등급컷은 몇 점 정도가 등급컷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된 엑셀 파일들이 있어요. 이게 몇 년치가 계속 있고 지금 현재 고3 아이들 고1 때 봤던 시험지 구조에 걔네들이 틀린 문항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아니에요. 요거 했던 애예요. 요거 했던 애고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단어학부 붙은 친구예요. 붙자마자 서울대 합격했어요 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하한다고 선물을 줬는데 되게 이제 최근에 이제 설명회 준비하고 내신 준비하는 막 스트레스 상태였거든요. 이 친구가 문자를 보내줘서 다시 한번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얘는 되게 제가 별명을 찡찡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잘하는데 맨날 찡찡댔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맨날 상담하고 제가 가끔 집에서 태워다주고 했거든요. 그러면 차 안에서 막 훈련조 어떡해요? 이러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사실 심리 상담을 제일 많이 했던 게 아닐까 싶어서 이런 문자를 받으면 이제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제 찾아온다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라서 사랑하는 게 좋았어요. 이 친구가 중간 겨울학기 때 같이 하면서 내일이 잡아가고 이런 거구나 라고 좀 느끼고 매 방학마다 이런 거 좀 주니까 그런 친구가 되죠.
이제 요거는 23년 고1 선배들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상담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시험을 보고 얘는 1등급, 2등급, 3등급 결정하고 이 시험지에서는 등급과 무관한 문제도 있어.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제 정답률 같은 거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체 정답률이고 여기가 2등급 이내 정답률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2등급 이내에 있는 애들의 37%밖에 못 맞춘 문제예요. 거의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어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등급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럼 2등급하고 1등급을 구분하는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거죠. 2등급 인원의 74%가 맞췄다. 라는 거예요. 2등급 인원의 47%가 맞췄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2등급에 47%가 맞췄다는 건 2등급에서 1등급을 걸러주는 역할을 이 문제들이 했는데 너도 틀렸네?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건 이 파란색 붙을까 초록색 붙을까 너의 역량에 맞춰서 야 이거는 초록색부터 잡는 애여야 해. 그리고 이 친구를 이렇게 보석 이렇게 적어주기도 해요. 계산 실수해서 틀리면 제가 이제 보석이라는 걸 적어가지고 비읍시죠. 이거는 보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면서 배우는 워낙 특이한 문제들은 틀려야 배울 수 있다. 시험 상황에서 다시 배우는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상담하고 옆에,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오답하고 난 다음에 옆에 앉아갖고 이 얘기를 한 20분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시험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던가 시험지의 난이도 구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문제가 중간에 꽂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본인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이 실수를 어떻게 좁혀갈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나누게 되는 그런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이미 실수도 이런 공방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상담이 진행된 이후에 이렇게 개인톡으로 보내주고 여기서는 어떻게 얘는 이제 시험 볼 때마다 이제 실수가 계속 누적이 돼서 3월까지도 이걸 되게 걱정했던 친구예요.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시험 상황이면 계속 선생님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시험을 한번 쭉 풀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회독하면서 다시 고치고 그리고 한 2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정도로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든 거죠. 빠르게 풀어야 된다라는 나쁜 습관이 들어서 그럼 회독량을 증가시키는 건 사실 고등수학에서 불가능하다고 네가 지금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회독량 증가시키지 말고 풀스피드를 조금 늦추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늦췄더니 얘가 이제 오히려 본인 리듬감에 안 맞으니까 되게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3월 4월까지 계속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대국어에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에서 유일하게 100점 맞았어요. 학교 전체에서. 이런 친구. 그러니까 거기까지 민감하게 생각하는 친구니까 그런 상담하고 그것까지 같이 끌고 갔던 거고요. 그 친구들을 이렇게 상담 진행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작년 진행했던 애들의 일부를 보여드리는데 여기 파란색 있잖아요. 많이 한 친구 있고 2월에 들어와서 조그만 친구들이 있어요. 2월에 들어와서 이걸 경험하려고 했던 부산 친구들 같은 경우랑 그리고 3월부터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다 많이 했던 경험이 확실히 영향이 있어서 이 친구들은 그냥 다 1등급 받아온 친구들. 그래서 시험 경험은 사실 그렇잖아요. 재수하면 그냥 등급이 비교적 올라가요. 왜냐? 시험 경험이 그만큼 더 늘어나서 내 실력을 시험에 붙이는 연습들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좀 주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알바 친구들이 1월달에 이걸 하면 아직 모르는 문제들인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자존감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알바 이하 친구들은 2월쯤에 만나서 한 해 두 해. 그리고 3월이나 4월, 3월에도 가끔 이런 거 하고 싶은 애들 모아거든요. 노는 날 이런 날 있잖아요. 학교. 야, 우리 2회 모의고사 니네 학교 대상으로 해줄게. 나와. 그러면 하고 싶은 애들 와가지고 시험 보고 이거 상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기중 상담사인데 제가 제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수학은 대학교 가면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수학 별거 아니야. 너 수학 1등급 받으려고 애쓰는 사이에 수학 2등급 놓고 나머지 1등급 맞출 수 있으면 그게 올바른 길이야. 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최상위권 아이들이 보통 수학 시간에 공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수학에서 반드시 1등급 받아야 되는 강박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특정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시험 보러 가고 그 시험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때 좌절감 엄청 느끼거든요. 그래서 첫 수업 시험 끝나면 무조건 전화통화를 해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는 너 점수밖에 모르지만 나는 학원 전체 애들 점수를 알고 있다. 그걸 기준으로 괜찮다 라고 얘기 들으면 네가 안 흔들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다 저하고 상담하면서 기록한 아이들이에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보기 전에 목표 점수 상담하고 목표 등급대 상담하고
그리고 공부 방법도 막 적어줘요. 본인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도 다 적어주고 선배들이 받았던 점수 막 비교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상담 시작해요. 기말을 통해서 네가 맞출 수 있는 등급선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때는 절대 등급 그러니까 상대 점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대 점수가 학교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네가 이 과목은 이렇게 이 과목은 저렇게 등급을 좀 올려야 돼. 그걸 기준으로 공부 시간을 배분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또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해서 쭉 해요. 그래서 2학년 때쯤 우리가 지금 등급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 등급이 2학년 2학기 기말까지 유지가 되면 네가 목표하는 대학교랑 좀 합을 맞출 수가 있어. 니네 학교 기준이야. 니네 학교 기준에 이 정도 선배들은 한 이 정도 대학 레인지를 갔어. 라는 걸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학년 1학기 딱 끝나잖아요. 그럼 엑셀 파일을 걔를 줘버려요. 본인이 할 수 있어요. 훈련의 요소인 거죠. 내가 시험을 분석하고 시험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 그럼 그 다음에 목표치를 잡을 때 절대적으로 기준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라 라고 얘기해줘서 초반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같이